예, 우리 이번에 서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 예. 네. 이재명 시장님 말씀을 듣자 보니까 대통령 되시면은 정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다가 평택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촛불로인 장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용산 참사 때 만난 분이네. 저는 시장님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 같은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질문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의 관심사가 교육 문제입니다. 특히 사교육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풍토병이 이제는 고질병으로 바뀌어서 사교육이다 그러면 특히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것이 사교육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대답이 시원찮나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심지어는 OECD에서 가정경제가 힘든 아이들에게 정부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라는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교육으로 인해서 공정한 경제, 공정한 정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뿌리가 공정치 못한 교육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우리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준비를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게 참 세상이 암담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사교육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교육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 원천은 산업, 경제, 고용 정책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고 국가 권력이 다 가진 소수를 중심으로 정책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 노동자들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준이 자꾸 떨어지죠. 노동시간은 길어지죠. 일자리는 줄어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정규직,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일자리의 질과 양이 확 나빠지고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된 겁니다. 기대 수준 올라가는데 구멍은 점점 작아지니까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작은 구멍 안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진을 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가르친 걸로는 부족하고 학교는 필요한 걸 안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자기 교육시켜가지고 이걸 빨리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 교육제도를 뜯어 고친들 이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교육 문제에 손대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정말로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대학 제일 안 가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대학 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가. 가서 등록금 당연히 면제고 생활비 주는데도 안 가요. 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하면 대학 4년 졸업하고 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자기가 나아요. 그럼 뭘로 대학을 가겠어요? 진짜 공부할 사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의 질이 좋다 보니까 또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입시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대학을 한 놈의 이 녀석을 꼬셔서 대학을 보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어떻게든지 인서울 가야 되고, 인서울대학 가야 되고, 어떻게든 명문대 가야 되고, 어떻게든 명문학과 가야 되고, 명문학 가서도 스펙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출 스펙 관리해가지고, 많은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선진적으로 고친들, 아무리 교육제도를 잘 만든들, 아무리 대학 잘 만든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답답한 소리에서 정치인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제도 개혁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속에 뒤로는 웃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2시간 가까이 얘기하다 왔는데 결국 답이 없다 했어요. 결국 답은 지금 현재 있는 미세한 문제들은 좀 고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죠? 너무 낮아. 너무 다 수시로 해가지고 정시에서 실력대로 자기가 내가 내 실력 부족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할 시스템으로 대학 가는 구멍이 너무 작아졌어요. 나머지는 정말로 공정한지는 모르지만 의심되는 방법으로 다 가다 보니까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에서 실패했다면 억울하지 않은데 불공정하다고 믿어지는 시스템으로부터 내가 실패하면요 의심이 들어서 인정이 안 됩니다. 문제죠.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고 뭔가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모두가 공정하다고 믿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입시제도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시 비중을 상당 정도 늘리고 수시 비중을 좀 대폭 줄여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이런 정도 하고 뭐 초중고 과정을 지금처럼 대량 생산 시대에나 필요한 똑같은 획일적 교육하는 거 이거 아무리 시켜봤자 이거 사람 아무리 가르쳐서 이런 스마트폰 만들면 뭐 어디다 쓰냐고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야말로 창의적 사고를 가진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디 스펙 관리한다 그러고 체험학습 보내고 해외 유학 보내고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식한테 그대로, 부모의 지위가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시스템으로 교육이 작동하는 거죠. 이 교육이 기회 공평을 기하는 게 아니라 세습을 시키는 도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도 고쳐야죠. 그러려면 정부의 돈이 좀 투자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학도 지금 무슨 기업들이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철학과 없애고, 문예 창작과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게 돈 되고 취직되는 과만 잔뜩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 기초과학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도 저 망해가는 지방대학들은 좀 사서 국립화시키고 국립대학들은 합동 전형해가지고 그냥 목포에서 다니는 거나 서울대 관악에서 다니는 거나 다 똑같이 국립 제1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노동자의 몫을 늘려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싫어하는 노동자 얘기하면 표 떨어지거든요. 너 반기업인이지. 증세 얘기하면은 요거도 먹거든요. 너 반기업인이지. 재벌 얘기하면 너 죽을래? 이러죠. 그래도 우리가 노동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노동자가 살아야 노동이 보수가 올라가야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고 그래야 경쟁이 줄어들어서 대학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엉뚱한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삼성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는데요? 네. 네,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지만 예, 다음을 좀 기약하면서요. 저기 쪽지로 보내시면 제가 네. 답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예, 오늘 강연 잘 들으셨죠? 예, 시원하셨나요? 네, 오늘 뜨거운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